삼성전기 4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이 내용 좀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2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났네요. 51.5% 정도 줄어든 수준이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거의 한 8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연간으로 봤을 때는 3천억 원 약간 좀 넘는 수준으로 기록됐었는데요. 지금 연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연간 기준으로는 늘어나는 수준 보여줬었네요. 삼성전기 현재 실적 발표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 삼성전기 시장의 예상치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220억 원 연간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이것 대비로는 약간은 좀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현재 삼성전기 주가는 1%가량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 업앤다운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별 특징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거래소 시장 급락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 벌써 1,300억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97억대 매도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은 실적 발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리포트는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호텔신라, 이마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상성생명의 금융지주 회사 관련된 지배구조 이슈로 지금 삼성 SDS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흐름을 좀 갈라놓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들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좋지 못한 모습이 화학, 조선 쪽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건설 섹터가 조금 견조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그닥 좋지 못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의 영향 그대로 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안 쪽 라운시큐어라든지 그다음에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게임 섹터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심했던 게임즈 섹터들 바닥권에서 등락을 엇갈리다가 상승 쪽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내수 식음료 업체들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화장품 섹터주들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민감주에서 내수 방어주 쪽으로 약간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오늘 좀 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삼성그룹주들 안 볼 수가 없죠. 희비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지금 좀 급등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반면에 또 삼성 SDS가 크게 밀려납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삼성그룹주도 상당히 안 좋죠. 계속 몸집을 줄이고 합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관련한 이슈가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카드나 삼성증권도 좀 등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특히 이제 SDS가 지금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분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팔아서 실탄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은 급등을 하고 삼성 SDS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본다라면 삼성 SDS가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거의 오늘 신저가를 찍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큰 흐름상 주가가 24만 원대 반드시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어야지만 변화의 시작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24만 원은 여태까지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잘 지지가 되었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는 좀 현재 발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워런트가 상장 폐지되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죠. 거기서부터는 좀 이제
워런트라든지 현재 주가상으로는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14,000원대 부근에 있는 저항대에서 오늘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14,000원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적인 주가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11,000원대 중반 정도를 최대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셔서 좀 등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물량 부담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워런트 내용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지금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여기에다가 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는 쪽 가운데서 소득중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눈에 띕니다. 진원생명과학 급등하고 있는데요. 좀 논리적인 상승이라고 보세요? 이 종목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뭐 메르스 때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는데 뭐 소득증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등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한 단기적인 일단 급등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좀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15,000원 부분에 좀 저항대가 강합니다. 이 가격대도 이 종목이 다시 추세를 강력하게 돌리기 위해서 꼭 돌파돼야 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신다라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좀 등락이 엇갈리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점이 13,700원, 오늘 고점이 15,000원, 지금 딱 가격이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 이상을 계속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진흥생명과 방향성 다시 한번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기본으로 해서 이탈되는 쪽으로 흐름을 더 강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에서 좀 지금 공방이 좀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련 종목들로 인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한 가지만 상승 쪽에서 더 짚어볼게요. 자본재 쪽의 상승 흐름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한진중공업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은 좀 탄력이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네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최근에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뭐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강도 그랬겠고 화학도 그랬겠고 조선도 그랬고 건설도 다 마찬가지죠. 다 유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상 중공업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산업의 구조는 다 유가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워낙 바닥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뭐 최근에 지분 매각설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분 매각설 때문에 막 반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대상선도 그랬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진그룹, 뭐 두산그룹,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기업들,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주가의 영향은 그 구조조정의 결과를 확실히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약간 좀 무겁게 움직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만 밀려났다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헬스케어 업종은 등락이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해 오면서 일정 부분 좀 피로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소 쪽으로 기관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더 충격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제는 또 오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출렁거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선택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섹터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탄력 대비해서는 좀 거래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와 좀 연동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소의 낙폭과의 민감주들이 함께 지수와 함께 강하게 움직일 때는 기관이 코스닥 쪽에 그동안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을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래소 쪽이 주춤거리면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돌아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좀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약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도 그렇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인트론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기를 잘 선택의 시기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락 종목과 관련해서도 삼성그룹을 또 안 체크해 볼 수가 없네요. 오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종목이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 SDS입니다. 대응 전략 주시죠. 네, 호텔신라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힘이 붙인 모습이죠. 그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던 이유도 아마 이런 실적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신라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주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65,0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급하게 팔기보다는 좀 일단 좀 견뎌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케이스의 뭐 이마트 등도 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신저가 수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업들의 주가도 바닥을 좀 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적 발표 일정을 좀 꼼꼼하게 좀 마지막까지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2월 달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바닥까지 빠진 뒤에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좀 게임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 이미 녹아있는 기업들을 좀 잘 선택하시고 오히려 좀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잘 좀 선택하시는 전략이 2월 달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월 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